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를 메타 디자인 하다의 두 번째 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마지막 챕터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의 마지막 꼭지인 관리자 사서의 업무 편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 챕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도서관의 조직 체계가 도서관이라는 또는 사서의 업무 구성, 사서의 전문성, 도서관의 목적에 부응하는가, 부합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했고, 결국 도서관 조직을 행정조직이 아닌 가능하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체계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병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병원이라는 조직이 행정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위의 사서, 의사 중심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진 프로세스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퍼실리티로서의 도서관이 자기 역할을 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의사들은 병원이라는 큰 거대 퍼실리티의 지원을 통해서 자기의 의료 활동을, 전문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사서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퍼실리티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사서는 자기의 전문성을 이용자의 관계 속에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든 병원이든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나 사서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한 퍼실리티를 어떻게 잘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관에 있어서의 퍼실리티는 무엇인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구축하는 작업이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런 서비스 툴들을 확보하는 것. 예를 들면 메이커 스페이스를 움직인다 했을 때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그런 공간들이 다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엌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그러면 부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능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리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안전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일부러 부엌을 들었냐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더라.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부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책이라는 매체를 떠나서 책이 담고 있는 컨텐츠를 놓고 보면 그 컨텐츠는 모든 주제 영역과 모든 기능들, 모든 현상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서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걸 전부 다 내가 알아야 하나? 그래서 사서에게 주어진 전문성에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와 그네들의 필요로 하는 도구적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인 것이고, 그것을 백업해 주는 것이 이제 도서관의 역할이고, 도서관의 사서의 어떤 관장의 그런 관리적 역할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사서, 병원장이 의사이듯이 많은 대학 도서관에서 특히 사서 선생님들의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대학 도서관 관장을 교수가 하게끔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제도권 자체가 도서관을 하나의 보직 개념에서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교수의 역할로 간주한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량 있고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교수급의 사서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이 맨날 주제 전문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주제 전문을 자꾸 무슨 석사학위를,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를 얘기하기보다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의 박사학위를 좀 더 취득하게 하고,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자기 전문성을 더 보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네들에게 교수 신분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관장을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 회의라든가 학원장 회의라든가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일단은 그걸 전제로 놓고 퍼실리티에 대해서 관리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들이 요구되어지는가.
가장 큰 것은 도서관이란 공간을 관리하는 청사 관리를 비롯해서 회계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의 관리 영역이 하나 존재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서라는 전문직을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할 것인가, 그네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대목의 얘기인데, 여기는 그 전문가 집단들을 위한 어떤 그 TF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항상 늘 일상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드홉 태스크 포스를 설계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서 한 명 한 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부 활동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사서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지만 철저하게 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공간이고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영위원회라든가 장서관리위원회라든가 뭐 폐기 정책, 뭐 이건 운영위에서 한다면 최소 이 두 개의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떤 그 자기들의 비전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커넥션들이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법이 바뀌어서 뭐 법과 무관하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의 관리 공간이 이게 공공기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일정한 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금에 의존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돈을 받아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금 사족이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이 제일 많이 하는 기부행위, 기금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놓고 본다면 장서를 기증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서를 기증받는 일들은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도서관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서라는 것이 기증되었을 때 이렇게 중복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장서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서를 받았을 때 장서 관리에도 또 문제를 이제 이야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증자들이 자기 장서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방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책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라든가 공간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사업이라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이라는 행위, 굉장히 중요한 도서관에서의 어떤 장서 확충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도서관이 그 장서 관리를 단순히 그냥 기증을 받아서 해결한다가 아니라 기증에도 기준을 만든다거나,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기증 도서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미래 플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이 적극적 기증을 받아서 한 일은 아니지만, 서양의 예를 하나 쓴다면 뭐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명한 학자이자 연구자인 사람이 자기가 죽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학 관련된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단지 책만을 기증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기증을 통해서 정치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연구 기금을 같이 기증합니다. 도서관이 연구 기금을 관리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후학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결국 도서관에서는 사람들을, 연구자들을 모집하고 연구자를 뽑아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책을 CD로 해서 더 많은 정치학 관련 책들이 모이게끔 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치학 전문가가 서 내가 필요한 책이 이런 겁니다 얘기했을 때 굳이 사서가 내가 정치학 전문가야 하지 않더라도 장서 관리는 충분히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사서는 정치학 하는 사람들의 패턴 분석을 한다든가 통해서 필요한 목록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또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도서관은 정치학 분야에 상당히 큰 업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장서 기증만 갖고도 한 두세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기금을 같이 받아서 그 기금을 통해서 연구 후학들을 양성해가는 작업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증된 장서를 분석하는 아카이빙을 통한 아카이브라는 개념 속에서 아키비스트로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증한 사람의 책에 이런 것이 있어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뷰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연구의 시작서부터 연구의 과정과 연구의 방향과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해서 2차, 3차 논문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컬렉션들을 잘 체계화시켜서 의미 있는 하나의 그 분야에 의미 있는 목록으로 제공해주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구 업적들을 잘 정리해서, 이건 단순히 이 사람의 이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키비스트와 함께 그 분야 연구자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을 연구하는 행위들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는 도서관이 기증받은 장서가 그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그런 기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기부, 기증에 대한 얘기, 기금에 대한 얘기들도 궁극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서라든가 장서의 방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상당히 세부적이게 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것은 결국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온 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책을 유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공공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에게 가끔 해주는 얘기기도 하고 실천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책을 기증해달라고 정확하게 목록을 만들고 제시를 해라. 그럼 내가 감당할 정도의 액수이고 양이라면 내가 기꺼이 기증을 하겠노라. 새 책을 사서 기증을 하던 내가 갖고 있는 책이면 같이 포함시켜서 기증하겠노라. 기부를 하겠노라. 그럼 일종의 그 기부를 받은 도서관에서는 그 책을 굳이 하나의 작은 양이니까 굳이 목록을 따로 만들고 공간을 따로 컬렉션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최소 책에다가 누구의 기증이라고 찍는다던가 이용자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록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플라이어즈, 이제 낱장의 그 팜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뭐 감사표라도 보내주고 하면 그런 기증행위가 문화가 되어져서 상당히 효과적인 기증을 유도해낼 수 있고 효과적인 장사 구축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여러 번 도리어 제가 부탁을 하고 해서 기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증한 것이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진다는 것에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한 것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라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사서의 역할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혼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서들에게 그런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태스크포스를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이용자를 통해서 무엇을 수집해내는 행위를 내부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 집단, 소위 운영위원회라든가 장사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 공인을 받고 공인을 받은 것을 이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서 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줌으로써 사서 선생님들의 일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외부의 조력을 통해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의 그 성과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둘의 커넥션을 통해서 품질 좋은 장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사 관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장사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선정 기준을. 어떤 책을 살까? 선정 기준을 꼭 책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도서관의 비전을 만들어낸다든가 그 비전에 따라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장단기 목표가 설정되어진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서를 짜낸다든가 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검증받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서에게 주어지는 역량 중에 일부를 그런 부분에 쓰는데, 그것을 개인의 업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태스크포스처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그런 일들을 나누어서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섞어서 그리고 그걸 구분짓고 카테고라이즈 해서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체계적인 업무 개발을 해대면 단순한 행정 업무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행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 직원들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약간 고급 프로세스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큰 공간의 행정 업무만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사서의 업무 편리함 역시 전문가 집단과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속성과 그다음 외부 이용자와 그들을 연결시키는 외부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역량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증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면 이제 그다음 기금 얘기를 통했을 때는 그 기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없는 컬렉션이다. 좀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 그 대표적인 것들이 향토 자료에 대한 얘기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 내부의 향토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이게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의 역사 자료 또는 어떤 구조, 조직의 역사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역사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어떤 조직을 보면은 역사관을 따로 만들고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자료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방법론이라든가 수집한 것을 조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맡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도서관이라 갖는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런 향토사 자료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향토 삼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향토 인력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인맥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면 스쿨을 만드는, 학파를 만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제가 한번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언어학 연구센터, 정보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메카 같은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그런 어떤 언어적인 부분,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긴 역사와 많은 사료를 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 그래서 이 동남아 3국의 가장 중심적인 언어학 연구정보센터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주변에 연구 인력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도들이 도서관이 자기 사업 스케일을 너무 작게 갖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1년의 예산을 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근데 대학의 예산이라는 것은 뭐 공주처럼 늘었다 줄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액수가 움직이니까 어떤 부분에 쓰느냐가 꼭 이게 도서관 예산이라고 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이 전체 대학 사업으로 키우고 대학 사업의 주관을 도서관이 할 뿐이지 이게 도서관 내 사업이 아니라 그런 인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그 사업을 주관할 뿐이지 이게 공공도서관 내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상당 부분은 도서관 안의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 밖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안의 사업으로 그걸 좁히다 보니까 뭐 독서 대전을 연다든가 무슨 책 읽기 경쟁대회를 연다든가 북스타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작게 보면 도서관 안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그 지역사회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같은 문화를 형성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의 어떤 전개 방식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대해 줄 수 있다면 사업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많은 지식 자원들이 도서관에 축적되어져서 그 도서관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컬렉션을 갖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기관과 도서관이라는 전문성을 이용해서 이 지역사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의 사업을, 지식산업을 키워간다. 그래서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연계 속에서 서로 공통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의 업무를 말할 때도 옛날처럼 그런 행정조직, 그런 단순한 조직의 하나의 그
근로자로서 사서를 쳐다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사서의 역할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퍼슬리티로서의 조직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사서는 그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기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 일들은 좁게 보면 자기의 이용자 관리의 문제이고 넓게 보면 이용자 관리를 할 수 있는 퍼슬리티의 운영에 관한 얘기들이고 퍼슬리티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들 속에서 자기가 연계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이제 관리자로서의 사서의 역할과 겸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그런 조직 관리라든가 외부 자원을 이용시키는 문제라든가 외부의 어떤 그 의지를 끌어들이는 도서관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도서관 안에서 그냥 좀 표현이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소꿉장난하는 기분으로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그냥 그 속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책을 사 모으고 사달라는 책을 예산 한도 내서 사주는 정도의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 근데 이걸 조금 키우고 확장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필요한 예산이 도서관 안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사회 전체,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걸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사업의 영역을 도서관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했을 때 그런 운영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만드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연결시켜서 외부의 컬렉션들을 개발하고 컬렉션이 결국 이 지역사회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들의 지식산업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게 사서에 대한 제 종합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서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나는 요 일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이제 조직의 부정적인 부분이 왜 교장 교감이 되는가에 대한 비판들이죠. 교장 교감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 그게 도서관 비슷한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교장 교감이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게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 안팎을 이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데 교장 교감이 학교 안에 선생님들만 이렇게 다독이고 관리하는 아주 작은 진짜 그런 일에만 너무 만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장이 하는 일이 물론 그런다고 뭐 대외적으로 나와서 뭐 선전하고 뭐 돈을 많이 받아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죠. 사서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그 사업을 이 지역사회 전체와 자기 조직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그림을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자기들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내부에서 자기 사서들이나 다독이고 오는 이용자나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일이 되어지는 그랬더니 필연적으로 관리 업무도 중요한 것이고 사실 전문성도 중요한 것이고 그 관리 업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행정관리가 아니라 사서들의 전문적 그 지식 활동들의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해가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어야겠다. 그런 업무 편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한다라고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네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 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에게도 아 그래 나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야. 자기 일 좀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활동도 좀 더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고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그림도 조금 스케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사회 전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그게 제가 이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두 번째 사설의 이야기를
만든 그 장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조직의 얘기를 사서 중심으로 끌고 와서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서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 직업윤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밀집해서 결국 도서관이나 조직에 대한 얘기. 이 도서관 조직은 지금 읽은 도서관 조직처럼 딱딱한 조직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서가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런 퍼슬리티를 세상 어디든지 끌어다가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퍼슬리티라는 의미에서 도서관 조직을 얘기한 것이고 사서를 보호하고 사서를 육성시킨다는 의미에서 도서관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서들이 어디 가서든지 충분히 자기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퍼슬리티를 전부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서를 이야기하다를 마감하면서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용자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3편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럼 현장에서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편집해서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도서관을 어떻게 설계할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꼭 뚝딱뚝딱 건물 하나가 필요하냐? 아니면 어떤 그 기능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전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관리자 사서의 업무 편람 이쯤에서 정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